자, 오늘은 6단원 세 번째 이제 혼합물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크게는 이제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증류, 밀도차, 그다음에 재결정이라는 방법과 그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증류라고 하는 거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가지 액체가 섞여 있을 때 이것을 가열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기체를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액체 혼합물이 있고요. 얘를 가열을 합니다. 자, 가열을 하면 기체가 되겠죠. 이것을 다시 액체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액체는 처음에 들어있던 액체는 혼합물이고, 자, 이것을 가열을 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기체가 되겠죠. 자, 여기를 다시 냉각을 시키면 순수한 액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혼합물로 시작을 해서 끓여서 냉각시키면 순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끓는 점은 낮을수록 먼저 끓어 나오는 거고요. 그죠? 끓어 나온 기체 물질을 응결시켜가지고 찬물에 냉각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관에 모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방법, 그리고 탁주라고 하죠. 탁주, 막걸리 같은 것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바닷물, 우리가 이제 무인도 같은데 고립될 일은 크게는 없지만, 자, 이런데 만약에 간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인도에 이제 갇힌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그쵸? 물인데, 우리가 소금물을 계속 먹으면 오히려 탈수 증상이 발생이 돼서 사람이 오히려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순수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자, 이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물과 소금이 같이 들어있죠? 자, 근데 누가 끓는 점이 낮으냐 하면, 이제 물은 100도시면 끓으니까, 물이 더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럼 물이 먼저 끓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닷물을 가열하면 바닷물 속에 이제 물만 기화해서 일단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고요. 아까 액체에서 기체가 됐다가 이걸 다시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이니까, 자, 물만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고, 자, 요걸 다시 냉각시키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맑은 소주를 얻는 방법은요. 소주꼬리에다가 탁한 수를 넣고 똑같습니다.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오릅니다. 에탄올은 이제 끓는 점이 78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다가 역시나 찬물에 의해서 냉각되어 또는 응결되어 맑은 소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을 때 순수한 에탄올 또는 순수한 물을 서로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물이랑 에탄올을 서로 뭐 한다? 분리시킨다는 거죠. 자, 이때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 먼저, 그다음에 끓는 점 높은 물이 나중에 이렇게 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고요.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 100도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자, 기억 여기 온도가 쭉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온도가 상승합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자, 액체 상태에서 쭉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자, 니은 구간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주로 에탄올.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그랬으니까, 자, 기화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에탄올이 기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 물은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귿은 온도가 상승합니다. 자, 여기는 무엇이 섞여 있는, 자, 요거는 이제 혼합물 상태의 액체가 되고요. 디귿 구간에서는 역시 액체로 존재하긴 하는데 얘는 누구냐면, 자, 거의 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물이 남아있고, 자, 리을 구간에서 이제 물이 끓어 나오는데 이렇게 평행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순수한 물만 끓어 나온다. 주로 물이 기화한다. 자, 기화는 끓어 나온다를 그냥 줄여서 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니은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 끓는 점보다 네, 낮다가 아니라 높습니다. 네, 왜냐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니은 구간까지는 아직까지는 물이 섞여 있어요. 자, 물은 제일 마지막에 끓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여기까지는 물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에탄올과 물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니은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에탄올이 끓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 물이 방해하는 겁니다.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네,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고 끓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X입니다. 자, 디귿 구간에서는 소량의 에탄올과 자, 물이 끓어 나온다 그랬는데, 자, 물이 끓어 나오는 거는 리을입니다. 자, 디귿은 그냥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을 얻고 싶으면 니은 구간의 기체를 냉각하면 된다. 순수한 물을 얻고 싶으면 니은이 아니라 네, 리을 구간이죠. 네, 리을 구간 X.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의 온도차가 작을수록, 아니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네, 물이 먼저 끓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섞이지 않는이 아니라 섞이는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한다. 다 X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원유의 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탄화수소 물질이 다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원유는 혼합물이다. 자, 그러면은 이 혼합물이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자, 끓는 점이 역시나 낮은 물질부터, 네, 증류탑의 위쪽에서.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별표 치세요. 자, 먼저 끓어 나온다. 그러면 끓어 나오는 것이 기체가 되겠죠. 자, 기체는 가벼운 성질이 있으니까, 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이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부터 증류탑의 위쪽에서, 자, 여기 너무 중요하죠? 자, 이거 꼭 표시를 해주시고 별표 5개. 자, 분리되어 나온다. 낮은 물질부터 위쪽에서. 자, 그 다음에 낮은 물질을 먼저 끓어 기화되기 때문에 증류탑 위쪽에서 분리되며 끓는 점이 비슷한 것끼리 각 층에서 분리된다. 그 말은 이 석유가스 내에 들어있는 것이 순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분리되어 나오긴 하지만 얘네들도 각각이 다 혼합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완전 순물질로는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라는 것의 별표. 네, 각 층에서 분리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끓는 점 증류탑의 온도는 자, 위에일수록 낮다. 자, 아래일수록 높다. 그리고 순서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순서로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앞에서 했던 증류라고 하는 방법은요. 일단 끓인 다음에 자, 끓이고 끓인다. 그 다음에 다시 냉각한다. 자, 이런 게 있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증류라는 방법을 쓸 건데, 자, 문제는 일단 요 공기가 기체잖아요. 기체니까 어떤 공기를 만들어 놔야 되나요? 네, 액체 공기를 만들어야 끓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액체 공기를 이제 끓여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자, 누구가 질소가 네. 가장 낮은 질소가 증류탑 위쪽에서 네, 분리가 됩니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196도 정도 되거든요. 끓는 점이. 그래서 얘가 제일 낮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서 먼저 분리되어 나오고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산소는 네, 가장 아래쪽에서 네, 액체 상태로 그냥 남아있게 됩니다. 액체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액체 공기를 분리하는 장치가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액체 공기를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끓고 나서 가장 끓는 점이 낮은 누구? 제일 위쪽에 질소. 그 다음에 이제 아르곤. 그 다음에 산소. 요 순서로 네, 되게 되고요.
여기는 질소 기체로 나오게 되고 여기도 기체로 나오게 되고 자 얘만 액체 상태로 나옵니다. 자 질소 자 요거 먼저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 요거 순서로 나온다. 얘가 제일 먼저 뭐다 분리된다. 그리고 끓는 점은 가장 낮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뷰테인과 프로테인의 분리는요, 반대로 이거는 냉각을 시키면서 분리를 시킵니다. 자, 뷰테인의 끓는 점은 몇 도냐면 마이너스 0.5도거든요. 프로페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42.1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기체, 혼합 기체를 자, 소금이 섞인 얼음에다가 넣으면 자, 뷰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5도가 끓는 점이니까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부터 먼저 액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그냥 끓이지 않고요. 온도를 낮추면서 액화시키면서 네, 분리한다 라고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이제 뷰테인 자 혼합 기체가 이렇게 있고 소금물이 섞인 얼음이 있으면 여기 온도는 자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8도 정도 됩니다. 네, 요 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기체 상태로 있는 거는 프로페인이 되고요. 얘는 아직 액화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1도이기 때문에 아직 액화되지 않았고 여기 있는 뷰테인이 먼저 액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0.5도에서 액화가 되니까 자, 이 온도가 요 둘의 끓는 점 사이에 있는 온도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먼저 뭘로? 액체 상태로 먼저 액체로 분리된다라는 거죠. 두 개를 네, 기체 상태의 두 물질을 하나만 액체로 해갖고 밑에 이렇게 남아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는 게 네, 얘가 이제 뷰테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볼 건데요. 밀도는 자, 가라앉고 뜨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 밀도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이 말은 자, 부피는 똑같고 질량만 다르게 한다. 자, 부피가 같다는 거는 부력을 일정하게 놓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다르다는 거는 중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가라앉고 뜨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네. 자, 밀도차를 이용한 네,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흙이랑 예를 들면 뭐 쌀겨 같은 것이 막 섞여 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흙도 고체고 쌀겨도 고체죠. 자,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리를 하고 싶을 때, 네, 이 중간 정도 밀도가 되는 액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밀도면 되고요. 그러면 분리가 잘 되고 또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여야 됩니다. 않아야 한다. 자, 녹이지 않아야 한다. 자, 중간 밀도, 녹이지 않아야 되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요. 자, 좋은 벽시 고르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자, 좋은 벽시는 알이 꽉 찬 벽시죠. 그죠? 그래서 무겁습니다. 자, 좋은 벽시는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네, 밀도가 작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당한 밀도의 소금물에 넣게 되면 쭉정이는 뜨고 네, 좋은 벽시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자, 제일 아래로 가라앉는 이 좋은 벽시가 밀도가 가장 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밀도인 소금물이 중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작은 쭉정이가 네, 뜹니다. 자, 만약에 쭉정이가 뜨지 않고 둘 다 가라앉아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소금물이 너무 밀도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소금물 밀도를 증가시켜 줘야 되죠? 밀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자, 증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소금을 더 넣는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벽시까지 떠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밀도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은 소금물 밀도를 낮춰야 되는데 감소시키는 방법은 네, 물을 더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요거까지 네,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신선한 달걀 고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거는 어떻게 되죠? 자, 내용물이 안쪽에서 변질되면서 네,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신선한 달걀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 밀도가 제일 큰 게 신선한 달걀이고요. 네, 중간이 소금물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오래된 달걀이 밀도가 가장 작아서 뜨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타이로폼과 모래 분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타이로폼 밀도가 작고요. 모래는 밀도가 크죠. 자, 그래서 중간 정도 소금물을 밀도를 넣고, 네. 자, 아니면 그냥 물을 넣어도 됩니다. 물. 자,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게 모래. 자, 가장, 가벼운 게 네, 스타이로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분리를 시킬 수 있다. 밑에 그림에 보시면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액체 혼합물인데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 네. 아까 이제 증류 같은 경우는 섞이는 거였잖아요. 아까 다시 분리를 해드리면 증류는 섞이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끓는 점 차로 했던 겁니다. 액체 혼합물. 근데 밀도차는 섞이지 않는 액체를 분리할 때 쓰는 거고요. 좀 양이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라는 것을 씁니다. 분별 깔때기.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분별 깔때기고요. 지금 보면은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에 있죠. 밀도가 무거운 물질, 액체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꼭지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래로 이 밀도가 큰 애가 이 비커로 쭉 떨어지겠죠. 자, 근데 반드시 이때 마개를 네,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 별표 치시고, 왜 그러냐면 대기압 때문에 이걸 열어놓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열어야 얘가 내려오고, 자, 밀도가 큰 물질 먼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개를 연 후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에 있는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하고, 자, 위에 층은 위쪽, 마개 쪽으로. 자, 이 밀도가 작은 애는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밀도가 큰 애는 아래로 분리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비커에 자, 밀도가 큰 애가 꼭지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밀도가 작은 물질이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돼? 조금이라도 섞이겠죠. 자, 그러니까 밀도가 큰 거는 아래쪽으로, 밀도가 작은 거는 위쪽으로 이렇게 네,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은 네, 따로 분리를 해서 버립니다. 따로 분리해서 폐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밀도가 네, 큰 물질이 아래층에 있는 물질이 먼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과 식용유 어떤 게 더 무겁냐면 아래층이 물이 되고 위가 식용유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물이 들어있는 게 다 무겁습니다. 간장도 물이 들어있죠? 자, 간장이 더 무겁고, 자, 기름은 더 밀도가 작다. 자, 물과 에테르 마찬가지로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에테르죠, 그죠? 에테르. 자, 근데 얘만 예외입니다. 얘만 밀도가 사이오마탄소가 더 크다. 나머진 물이 다 큰데, 네, 얘만 사이오마탄소가 큽니다. 그래서 사이오마탄소는 굉장히 분자량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자, 물보다 무겁다. 밀도가 네, 무겁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금 나와 있는 게, 양이 작을 때는 그냥 스포이트 이용해 주시면 돼요. 스포이트 이용해서 시험관에 혼합물을 넣고, 자, 스포이트는 이제 시험관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으면, 자, 위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긴 게 스포이트죠, 그죠? 네. 그러면은 위쪽을 먼저 분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포이트로 밀도가 작은, 자, 위를 먼저 분리되고, 여기는 스포이트는 작은 거부터, 네, 먼저 분리한다. 네, 이렇게 두 개가 반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밀도차를 이용한 생활 속의 예를 쭉 보면은 사금을 채취할 때 사금이 이제 뭐냐면 모래에 금이 섞여 있는 걸 말해요. 모래 자자, 금자죠. 그죠? 자,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물속에서 흔들면 모래는 가벼우니까 씻겨 나가고 사금이 더 남는다. 무슨 말이냐면 모래보다 사금이 무겁다. 밀도가 네, 더 크다. 이 소리죠. 아래로 가라앉는 거 사금이고요. 자, 그다음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자, 요것도 이제 기름이 유출되면 오일 펜스라는 거 설치를 해요. 더 이상 기름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를 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흡착포로 네, 물에 뜬 기름을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물이 더 무겁고 기름이 네, 더 밀도가 작다. 기름이 위에 뜬다. 요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혈액은 혈액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혈구와 혈장이라는 게 섞여 있고 일반적으로 혈구가 더 무겁습니다. 혈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혈장은 위로 뜹니다. 자, 그래서 자, 혈장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는 이 혈장. 그 다음에 혈구. 이건 대부분이 물이고요. 혈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죠. 혈소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혈구인데 혈구가 더 밀도가 크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둘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것에 이것을 꽂아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이걸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데, 자, 빙글빙글 우리 탈수기 생각하면 돼요. 네, 탈수기.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회전시키면 이제 무거운 게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질로 곡물을 분리한다 그랬는데, 자, 불순물이 섞인 곡물을 키에 넣고, 그 다음에 키 뭐예요, 키? 어렸을 때 이제 오줌 싸개들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라면 이게 이제 이런 섞여 있는 곡물을 분리할 때 쓰는 겁니다. 키. 자, 그래서 자, 쭉정이는 날아간다. 쭉정이가 뭐예요? 되게 가볍죠. 그 다음에 안 남고 돌은 안쪽에 모인다. 네, 그러면은 가장 가벼운 게 쭉정이. 가장 밀도가 작은 게 쭉정이, 그 다음에 이제 알곡이라 그러죠. 우리가 쓴 알곡. 그 다음에 이제 돌은 제일 무거우니까 안쪽에 모인다.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도 밀도차를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 방법,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